코칭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법입니다. 일방적인 지시가 아닌 질문과 경청을 통해 영업사원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많은 영업관리자들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바로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코칭은 영업사원이 스스로 깨닫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우코칭의 김상범 코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3S 모델 중 마지막 요소인 과학적 활동관리 측면에서 꼭 필요한 세일즈 코칭 5단계 모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모델은 영업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코칭 프레임워크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업관리자들이 세일즈 코칭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마도 정확한 코칭 방법을 모르거나 바쁜 일정 때문에 시간을 내기 어려워서가 아닐까요? 네, 감사합니다. 효과적인 세일즈 코칭이 이루어지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영업관리자가 영업사원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명확한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코치라는 이름의 5단계 모델입니다. 각 알파벳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C는 Clarify Expectation입니다. 기대를 명확히 하라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O는 Observation, 관찰하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A는 Assessment, 평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C는 Coaching Conversation입니다. 코칭 대화라는 의미이고, 다섯 번째 H는 Hold Accountable, 책임 관리라는 의미입니다. 이 5단계를 통해서 영업관리자는 체계적으로 영업사원을 코칭하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각 단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지난 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포츠에서 각 직급별 역할을 연상하시면서 들으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세일즈 코칭의 첫 번째 단계는 기대의 명확화입니다. 이 단계가 왜 중요할까요? 영업관리자와 영업사원 사이에는 종종 기대 불일치가 발생합니다. 영업관리자는 이 정도는 당연히 알고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영업사원이 그 기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예를 들어볼게요. A기업의 영업팀장이 영업사원에게 이번 주에는 신규 고객 발굴에 집중하자 라고 말했습니다. 팀장의 머릿속에는 일주일에 최소 10명의 잠재 고객을 발굴하고 그중 3명과는 반드시 미팅을 잡아야 한다 라는 구체적인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명확히 전달하지 않으면 영업 담당자들은 저마다 다른 기준으로 고객 발굴을 했고 주간 미팅에서 팀장은 실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대를 명확히 하는 것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요소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구체적인 목표와 기준 제시, 그리고 이유와 배경 설명, 필요한 자원과 지원 명시, 기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시기와 방법을 합의. 영업 전략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려면 관리자의 기대가 명확하게 전달이 되고 영업사원들이 이를 완전히 이해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관찰입니다. 관찰 단계에서는 영업사원이 활동과 행동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중요한 것은 판단이 아닌 사실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현장 동행, 성과 및 활동 데이터 검토, 고객 피드백의 수집, 동료 피드백의 청취, 영업 제안서, 이메일, 보고서 등 문서 검토. 관찰 시 주의할 점은 영업사원이 방어적이 되지 않도록 관찰의 목적을 명확히 설명해 주는 겁니다. 당신을 평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효율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관찰한다 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특히 현장 동행을 통한 관찰 시에는 효과적인 관찰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영업 담당자가 느끼는 불안과 압박감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면을 말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영업관리자의 생각을 영업사원에게 강요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 번에 한 가지씩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찰 후에도 후속 관리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평가입니다. 관찰 데이터를 바탕으로 영업사원이 현재 상태를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평가는 단순히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프로세스와 역량을 포함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평가 단계에서 영업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봐야 됩니다. 영업사원이 기대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가? 영업 프로세스의 어느 단계에서 강점과 약점을 보이는가? 이 영업사원에게 가장 필요한 발전 영역은 무엇인가?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어떤 결과가 예상되는가? 평가 시 주의할 점은 객관성입니다. 선호도나 인상에 기반한 평가가 아닌 사실과 데이터에 기반한 평가를 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C기업의 영업관리자는 각 영업사원의 영업 파이프라인을 단계별로 분석하고 어느 단계에서 병목이 생겼는지 파악했습니다.
어떤 영업사원은 많은 리드를 발굴했지만 제한 단계로의 전환율이 낮았고, 또 어떤 영업사원은 제한 이후 계약 성사율이 낮았습니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각 영업사원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코칭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코칭 대화입니다. 이제 실제로 영업사원과 1대1 코칭 세션을 갖는 단계입니다. 효과적인 코칭 대화는 다음 요소들을 포함해야 됩니다. 첫째는 관찰된 사실을 공유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영업사원의 관점과 의견을 청취하는 것. 세 번째는 강점 인정과 격려. 네 번째는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 마지막으로 공동의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코칭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법입니다. 일방적인 지시가 아닌 질문과 경청을 통해 영업사원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많은 영업관리자들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바로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코칭은 영업사원이 스스로 깨닫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코칭 대화 실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ABC 고객 미팅에 참석했는데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질문은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특히 고객이 장기적인 목표에 대해 물어본 부분이 인상적이었어요. 반면에 제품 특징보다는 고객이 얻을 수 있는 가치와 해결될 문제에 더 초점을 맞추면 어떨까요? 저도 제품 기능에 대해 너무 빨리 설명한 것 같아요. 그럼 다음 고객 미팅에서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이런 방식의 대화는 영업사원이 스스로 생각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책임 관리입니다. 코칭 대화에서 합의된 실행 계획이 실제로 이행되는지 확인하고 책임지게 하는 단계입니다. 책임 관리는 단순히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지원과 피드백을 통해서 성공을 돕는 과정입니다. 책임 관리의 핵심 요소는 첫째, 명확한 기대와 기한을 설정하는 것. 둘째, 정기적인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것. 셋째, 장애물 제거 및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것. 넷째, 성공에 대한 인정과 축하하는 것. 마지막으로 필요시에는 추가 코칭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하시라는 겁니다. 영업관리자는 코칭 후 일주일 내에 반드시 후속 점검을 하고 월간 1대1 미팅에서 개선 사항을 함께 검토하는 겁니다. 또 분기별로 각 영업사원이 성장 경로를 함께 확인하면서 중장기적 발전 방향을 논의합니다. 이러한 책임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코칭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5단계에서 중요한 점은 코치 모델이 일회성이 아닌 순환적 프로세스라는 것입니다. 코칭 이후에는 실제 영업사원이 현장에서 실행해보고 장기적으로 코칭을 통해 영업관리자와 리뷰해보고 또다시 반복적으로 실행에 옮기고 다시 리뷰하는 식으로 플랜, 두, 리뷰가 반복되면서 성장하는 것이 세일즈 코칭의 핵심입니다. 이런 순환적 적응을 통해서 영업사원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영업 전략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만한 유명 학술지의 논문은 수없이 많습니다. 특히 영업조직에서의 코칭 성과에 대한 논문들은 공통적으로 지속성 그리고 반복적 코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에 미국에 있는 세일즈 리더십 연구기관인 세일즈 매니지먼트 어소시에이션, 약자로는 SMA라고 하는데요. 이 연구에 따르면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코칭을 제공할 경우에는 코칭의 효과성이 평균 73%나 증가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또 주당 8시간 이상 코칭을 실시하는 기업은 영업 목표 달성률이 평균보다 7.2% 높았고 주당 2.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5.4% 정도 낮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일즈 코칭의 코치 모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모델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기적인 시간 투자입니다. 코칭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간 일정의 코칭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십시오. 두 번째, 점진적으로 적용하십시오. 모든 단계를 한꺼번에 완벽하게 적용하려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단계별로 익숙해지면서 발전해 나가세요. 데이터 기반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주관적 느낌이 아닌 데이터와 사실에 기반한 코칭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코칭 역량을 개발하셔야 됩니다. 영업관리자 자신도 코칭 스킬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과와 연결 지어야 합니다. 코칭 활동이 궁극적으로 영업 성과 향상으로 이어지는지 항상 확인하십시오. 코치 모델은 영업 조직에서 전략과 현장을 연결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를 통해서 영업 관리자는 단순한 매출 압박자가 아닌 팀원들의 성장을 돕는 진정한 코치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